애착 수업 1장 애착이 왜 중요한가? 그날의 면담은 무엇이 달랐나? 아이의 내면에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양부모를 배신한 자신에 대한 혐오와 절망이 있었다. 이를 이중 자기 부정이라 한다. 게다가 자신이 죄를 대신 뒤집어 씌면서까지 지켜주려 했던 남자가 또다시 죄를 지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아이는 남자를 구해줌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 희생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절망한 아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무의미한 삶을 끝내려 했다. 아이는 10번 넘게 자살에 기도했고 그중 몇 번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교관들은 늘 긴장하며 아이를 지켜보아야 했다. 약물 치료도 인지행동 치료도 상담도 교육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에게 이런 접근은 모두 쓸데없는 참견에 지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아이는 정말 목숨을 잃을 것 같았다. 이런 아이를 바꾼 사람은 양부모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였다. 사실 초반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는데도 아이가 자살을 기도하거나 상태가 악화될 때가 많았다. 양부모는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라 아이를 만날 때면 한숨을 쉬며 걱정하거나 인간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말없이 듣기만 하거나 입을 열어도 언쟁만 벌이다 면회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이런 만남은 아이를 이해하고 달래주기보다 양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니 불만이 쌓이는 건 당연했다. 아이는 제발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라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는데 양부모는 자신들의 기준에만 사로잡혀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양쪽의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면회 전 양부모를 따로 만났다. 선생님, 솔직히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고령인데다 오랜 시간 아이를 상대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주니 오히려 희망이 보였다. 내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고 이번에 손녀를 만나면 아이 말을 그저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해도 꾸짖거나 설득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조용히 귀만 기울여 달라고 했다. 다행히 이후 면회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동안은 양부모가 대화를 주도하고 아이는 잠자코 듣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날은 아이가 대화를 주도했다. 늘 굳은 표정만 짓던 아이는 그날 처음 양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표현했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양부모는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면담으로 특별한 결론이나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아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절망하고 상처받았는지 털어놓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 면담은 분명 전환점이 되었다. 양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가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 그 후 아이는 더 이상 자살에 기도하지 않고 속내를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다.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던 마음을 열고 스스로 고민과 갈등을 드러내면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남자에게 이별 편지를 보내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다. 아이에게 남자는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다. 남자친구 역시 자신처럼 버림받은 존재여서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이는 양부모와 면회를 거듭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 딸로 자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털어놓았다. 양부모야말로 자신의 진짜 부모라고 고백한 것이다. 친어머니의 등장으로 양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린 데다 변덕스러운 친어머니에게 2번이나 버림받으면서 양쪽 부모를 모두 잃었던 아이는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하나 하고 자문하며 불안에 시달리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아이의 고통과 방황은 부모를 되찾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는 양부모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부모임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행복한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인연을 다시 마주하고 연결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레짐작해 포기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며 자포자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안전기지, 애착을 완성시키는 열쇠.
이 아이 외에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가 막판에 호전되는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당사자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족이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진지함과 지속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와 가족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본인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단번에 되진 않는다. 한동안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전에 선의를 가진 제3자가 양쪽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 중립적인 태도로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기지는 애착을 안정시키는 열쇠여서 불안정한 애착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 등 직계가족이 안전기지가 되면 가장 좋지만 부모의 애착이 불안정하다면 제3자가 당사자와 가족의 관계를 이어주어야 한다. 의료소년원을 예로 들면 담당 교사나 의사가 선의를 가진 중립적인 제3자가 될 수 있다. 가족과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오랜 시간 주고받은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겉으로는 무난해 보여도 내면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담당 교사나 의사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당사자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상대하기도 편하다. 물론 교사나 의사가 아이의 거친 행동 때문에 낙담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부모에 비하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대처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대신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이런 역할을 맡기 어렵다. 아이가 폭언을 한다고 곧바로 화를 내거나 문제 삼는 사람은 안전기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려면 폭언이나 거친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과 감춰진 속마음을 적절히 읽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일컬어 흔히 마음 읽기에 탁월하다, 성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애착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이런 능력이 우수해서 좋은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먼저 아이와 신뢰를 쌓고 애착을 완성시키면 이후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가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면 더 이상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아이의 증상이 나아지고 사회 적응도 순조로워진다. 이것이 내가 의료소년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회복의 원리다. 증상 개선보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애착 기반 접근법이 탁월한 이유는 어떤 증상이나 문제에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애착 기반 접근법은 거의 모든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물론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생기는 직접적인 문제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와 다른 등교 거부, 게임 중독, 운동형 외톨이, 불안장애, 심신증, 스트레스성 장애, 강박성 장애, 통합실조증 같은 정신질환, 선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도 애착을 안정시킴으로써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이처럼 애착이 정신건강의 토대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생존과 심신 안정에 옥시토신 시스템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러 의학 모델은 질병이 증상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증상, 진단, 치료, 개선이라는 치료 모델이 성립된다. 그런데 애착 모델은 애착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 불안정한 애착, 스트레스 내성 및 적응력 저하와 증상 발현이라는 흐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복 과정도 의학 모델과 달리 불안정한 애착 인식, 애착 관계 주목, 애착의 안정화, 스트레스 내성 및 적응력 개선, 원만한 적응이라는 회복 과정을 추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애착 모델에서 말하는 회복의 최종 목표는 증상 개선이 아니라 원만한 적응, 즉 본래 삶의 방식 회복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간다. 애착 모델은 증상 자체를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증상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판단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나 문제 행동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애착 문제를 잘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 의학 모델과 애착 모델의 근본 차이 중 하나는 누구를 환자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 의학 모델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환자로 본다. 따라서 진단을 기준으로 치료하는 대상도 환자 본인이다. 하지만 애착 모델은 환자만 환자로 보지 않는다. 정말로 병을 앓고 있으면 환자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가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아이처럼 증상을 보이는 환자만 붙들고 아무리 치료해도 고치기 어렵다.
증상의 진정한 원인이 환자 본인보다 주변 환경이나 가족들과 맺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아이는 2차 질병에 걸린 셈이다. 아이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이에게 증상이 생긴 것이다. 아이가 의료소년원까지 오게 된 진짜 원인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큰 상처만 준 어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자 아이가 극적으로 호전될 수 있었다. 이처럼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할 대상은 불안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불안정한 애착이다. 불안정한 애착은 아이가 일관되지 않은 애정과 불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 부모에게 적응한 결과다. 아이는 원할 때만 자신을 보살펴주는 부모에게 기대나 바람 자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적응한다.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적응하기 위해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권력이나 돈만 믿게 된다. 어떤 아이는 울면서 소란을 피울 때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부모에게 적응하기 위해 과잉 행동으로 시선을 끌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거짓말, 울부짖음 같은 문제 행동으로 부모를 난처하게 하는데 이때 문제 행동의 원인을 아이에게 찾아서는 안 된다. 아이는 단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거울처럼 반사할 뿐이다. 의학 모델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정받는 아이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감정을 증상으로 표현할 뿐이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존재이거나 때로는 다정한 표정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의학 모델만 참고해서 증상을 고치려 한다면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애착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중년 노인할 것 없이 계속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 깊숙이 쌓여 마음속에 늘 불만이나 분노로 가득 차버린다. 젊은 시절부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변을 원망하는 사람은 노인이 되어 치매에 걸려도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누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겠는가? 그러니 어느 틈엔가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외면당해 점점 고독해진다. 그래도 당사자는 환경이 문제다. 주변에 나쁜 사람들만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모두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에게 의학 모델을 적용해 산더미 같은 약을 줘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때도 불행한 일이 연쇄작용처럼 생겨난 이유가 불안정한 애착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애착 모델에 집중하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상당수 정신질환이나 소위 이상한 상태는 상처받은 애착이 좌절을 거듭하면서 증상으로 나타난 결과다. 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치료가 어려운 사례일수록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례에서 효과적인 개선책은 의학 모델보다 애착 모델을 활용해 찾아야 한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맺어온 관계와 애착에 집중해야 회복되기가 쉽다. 애착이야말로 행복한 삶과 원만한 사회 적응의 기반이며 애착의 작용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적절히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의학 모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애착 모델로 증상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로 살펴보자.